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CSIRO 이야기를 했었죠. 수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정식 명칭을 보고 있어요. 그게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그거네요. 그러니까 과학산업연구소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CSIRO에서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뭐 CSIRO에서 나온 논문 보러 다니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요. 여기서 논문이 나왔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이 논문을 보고 어떤 사람이 guardian.com 여기 신문에다가 그 호주판 가디안 그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발표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그 논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논문에 가서 사실 이제 그림만 보고 그 앞에 사람 이름 이런 거 보고 그랬죠. 이 신문에 난 글의 제목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주제가 나오니까요. 제목이 이거예요. A big jump. 커다란 뛰어넘음, 큰 발걸음. People might have lived in Australia. 사람들이 호주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Twice as long as we thought.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만큼이나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주 사람들이 호주에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해 왔다면 그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몇 년이라고 흔히 말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한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익숙한 것 중에 하나는 폴 키팅이 레드펀 스피치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했죠. 그 연설 제가 여기서 녹음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 보면 그 사람이 5만 년이라는 말을 2번을 합니다. 그 원주민의 유구한 역사 얘기를 하면서 5만 년이라는 말을 2번 해요. 그러니까 5만 년이라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그 호주의 선사시대라는 위키피디아의 글을 가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4만 년에서 6만 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가장 처음인 것으로 가장 먼저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흔적은 최소한 6만 5천 년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의 출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과학 잡지 그것을 잡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뭐 그렇다면 과학 학술지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 네이처에 뭐 글 내면 뭐 어떻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네이처에 2017년 7월에 보면 볼륨 547 그러니까 547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547번째 권 거기에 보면 어떤 글이 있느냐 Human Occupation of Northern Australia by 65,000 years ago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6만 5천 년 그 이전에 호주의 북부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2017년 거예요. 이게 뭐 20년, 30년 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폴 키팅이 말할 때 5만 년이라고 했고 폴 키팅이 말한 것은 1992년이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것은 5만 년이라고 했고 그 사람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를 말해야 됐을 것이고 그게 5만 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네이처에 올라간 이 2017년 글을 보면 그걸 조금 더 땡겨서 6만 5천 정도까지 땡길 수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CSIRO에서 나온 글에 보면 그거를 여기 지금 글의 제목을 보면 2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쓰는 말로는 12만 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논문의 주요 인물은 짐 보울러라는 교수님인데요. 이 지질학자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인데 88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 69년과 74년 이때쯤에 4만 2천 년 된 호주 선조의 유물을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견해서 그때 이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계속 호주의 여기저기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동네는 빅토리아에 있는데
그 빅토리아의 그 동네를 지금 11년간 연구한 내용을 이제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논문의 주 내용인데요. 그 동네는 어디냐 하면 빅토리아의 홉킨스 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홉킨스 강이라는 게 쭉 흘러내려와서 바다를 만나는 곳, 그 동네를 포인트 리치라고 한다는데 그 포인트 리치에 있는 유적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 논문의 주된 소재인 것이죠. 같이 논문을 쓴 사람은 이 짐 보울러라는 분 말고도 세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이 공동 저자로서 이 논문 맨 처음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죠. 이게 뭐 과학 논문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 읽기가 간단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세 가지를 여기서 녹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종의 난로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two hearth-like features. hearth는 뭐 한국 사람들의 삶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 왜 fireplace라고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 그 벽난로 앞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뭘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자리, 그 벽난로 앞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벽난로에는 거기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나무 덩어리를 거기다 넣어야 하는 의무를 맡는 그 자리, 그 하스, 그걸 하스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생긴 장소를 두 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하스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서 제가 이 사전에 나온 정의를 읽으려고 합니다. 사전에 나온 정의, 하스는 무엇이냐? 첫째, a brick, stone or concrete area in front of a fireplace. 그러니까 벽난로 앞에 있는 그 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혹은 브릭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자리, 거기서 흔히 이 불을 쬐죠. 그런 그 자리를 말하거나 아니면 the floor of a fireplace. 그 벽난로가 뭐 여러 벽도 있고 뭐 그 위에 그 굴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floor란 말이에요. 그 벽난로의 바닥 부분. 그거를 또 하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앞이건 그 벽난로 안쪽이건 하여튼 벽난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사실 이 사람들이 하스라고 주장하는 그 사진, 그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그 논문 자체로는 15페이지인데 이 논문이 어떤 다른 책의 70 몇 페이지에서 시작을 해요. 71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써 있는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제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돌이 어떻게 쌓여 있다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져 있지 않을 때의 쌓여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이 벽난로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이 과학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난로인데 이제 그런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난로인 줄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거기에 사용된 돌들이 불에 그을려 있어요. 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연기가 여러 번 사용한 결과 생긴 연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연기에 묻은 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로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그 돌을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걸 해본 결과 이게 이제 그 연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에 그을려진 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계에서는 여기 뭐 호주는 흔히 이제 여름에 불이 나니까요. 자연계에서는 불이 아무리 나도 요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모아다가 만든 곳에 인위적으로 불을 반복적으로 붙였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코알라가 하지도 않고 악어가 하지도 않고 바퀴벌레가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개 얘기했어요. 난로라는 거 얘기했고 연기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글이 길지만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scattered shell midden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조개 껍질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10만 년에서 13만 년 된 조개 껍질이라는 거죠. 그게 조개 껍질이 자연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거기를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제 먹고 같은 자리에다가 버린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shell middens라고 한답니다. 그것들이 스캐터도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interglacial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얼음의 양이 많았을 때, 얼음의 양이 많았을 때라는 것은 추울 때라는 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빙하기 때. 그러니까 무엇을 발견했는데 그게 빙하기 때라면 그게 별로 사실일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그때가 무엇을 발견했는데 그 연도가 그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즉 얼음의 양이 굉장히 적었을 때라면 그게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뜻할 때 사람이 여기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빙하기라는 것의 지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얼음의 양이 많았고 과거에 언제 얼음의 양이 적었는지. 그러니까 얼음의 양이 적을 때 이런 게 발견되면 그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얼음의 양이라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 45만 년간의 얼음의 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12만 년 전으로 가면 얼음이 굉장히 적었을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한 20만 년쯤 전에 있고, 그러니까 12만 년과 20만 년 사이에는 얼음이 많아요. 그때는 추울 때란 말이죠.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면 또 언제 얼음이 적으냐? 32만 년, 33만 년 그쯤 전으로 가면 또 얼음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한 40만 년쯤 전에 그때도 얼음이 별로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별로 없었을 기회가 지난 40 몇만 년 동안에 한 서너 번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찾은 때가 그 서너 번 중 한 번이랑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근거로 그거 봐라.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인터글레이시얼이니까 즉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맞게 이런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의 대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이 글로 다시 돌아올 거지만 요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연대 측정법, 그거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 그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아는 단어는 여기 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thermoluminescence라는 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thermoluminescence라는 걸 써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걸 한국말로는 열 발광 연대 측정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봤더니 광물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쌓이는데 그 광물을 통하여 빛이 나오게 하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적용하는 그 시간대는 짧게는 70년부터 길게는 50만 년까지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12만 년이니까 뭐 70년에서 50만 년 사이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고 하고, 제가 뭐 석기시대 유물이라는 게 좀 익숙한 내용이 아니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대 말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라는 곳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잔뜩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잔뜩이란 수천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구석기 시대의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 중에 4,500점이 박물관에 지금 남아있어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돌덩어리가 그 구석기 그냥 아무 돌 말고 여기에 지금 그 아까 그 빅토리아에 있다는 것은 사실 거의 아무 돌이잖아요. 그걸 도구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전곡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돌로 만들어진 도구가 4,500점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아까 그 빅토리아의 거기로 돌아가면 거기에서는 지금 이런 돌도끼 무슨 뭐 이런 돌 무슨 도구 이런 게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있는 돌을 보고 그것이 만약에 무너져 있지 않다면 이런 모양일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논문을 쓴 것인데, 한쪽은 이게 몇천 점의 유물을 발견해서 이것을 유적지라고 하고, 한쪽은 주먹도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구석기 유적지로 한다면 굉장히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서인지 자기들도 그 논문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발견이 대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그 가능한 질문들을 자기들이 논문에 썼는데요. Who were they?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Why here and not elsewhere? 왜 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자리엔 없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요 자리가 무슨 뭐 넓은 자리라면 무슨 부산만한 뭐 그런 거라면 거기에는 살았고 딴 데는 안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지금 딱 날로 두 개 나온 거 아닙니까? 딱 그 자리에는 있지만 거기서 조금 가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Why no legacy of any toolkit? 이거 도구가 있다는 흔적이 왜 전혀 없을까? No trace of food. 아무런 음식, 이런 12만 년 된 음식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Let alone human remains. 흔히 그런 자리에서 아주 오래된 형태의 무슨 무덤이라던가 무슨 뭐 사람의 뭐라던가 뭐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여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다가 읽은 글, 아주 짤막한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오래전 사람들, 그거에 대한 글인데요. 여기 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거 한글로 된 문서예요. 약 100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은 이따금 죽은 자를 매장하곤 하였다. 이것은 도구의 표준화 다음으로 순수한 추상적 생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발전이다. 의도적인 매장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세에 대해 초보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이며 곧 이것은 원시적 형태의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죽은 자를 매장할 때 생전에 직접 사용했던 것을 함께 묻어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100만 년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여기 없다는 걸 자기네가 적었습니다. 뭐가 없느냐? 대표적으로 뼈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돌로 만든 도구,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증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the notion of occupation,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개념, 언제 있는 사람이냐면 at 120,000 years ago, 그러니까 12만 년 전에 사람이 여기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currently remains difficult to credit,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 글이 나왔다고 해서 아까 그 할아버지, 그 짐 보울러라는 그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짧은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For my part, I am convinced. 나는 이게 12만 년 전에 살았던 호주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기 있었던 인류의 조상이라고 확신한다. However, I respect the skepticism of others.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심, 그거 내가 존중한다 라고 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아마 평생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면 남들이 아니라고 뭐 늘 그랬겠죠. 그런 삶을 늘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익숙한 결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멜번에 산다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 PD님의 호주 역사 기행, 드디어 연합국가를 만들 때가 왔다. 이거가 지금 11월 달에 올라오고 그 이후에 호주 역사 기행이 2개가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에피소드가 이 헨리 팍스가 처음 주지사가 되는 때인 1872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정도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연방 국가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9분짜리 녹음 하나 만들어서 짧게는 12만 년, 길게는 한 40만 년 정도를 간단히 다뤄봤습니다. 제가 손 PD님의 호주 역사에 관한 녹음을 이렇게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